토너먼트에 진출한 대한민국. 그러나 예상대로 브라질은 막강했습니다. 경기 내용을 잠깐 복기해보면 한국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전반 7분 우측면을 허문 하피냐의 패스가 반대쪽에 있던 비니시우스에게 향했고 비니시우스가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두 번째 실점이었습니다. 전반 12분 정우영이 히샬리송에게 파울을 범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네이마르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주심의 석연찮은 판정은 해외 팬들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것을 떠나 브라질의 페널티킥은 분명 아쉬운 판정이었습니다. 정우영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걷어내려다가 뒤에서 도전한 히샬리송의 발을 걷어찼고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는데 정우영은 억울함을 표했지만 비디오 판독 없이 그대로 페널티킥이 진행됐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팬들은 주심의 판정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선수는 히샬리송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공을 찼을 뿐이고 히샬리송이 뒤에서 그를 방해했다. 3번이나 돌려봤지만 어떻게 페널티킥인지 모르겠다. 왜 VAR로 취소하지 않았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주심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각 나라 팬들은 미안하지만 브라질의 두 번째 골은 결코 페널티킥이 아니었다. 페널티킥 오심이 경기를 죽였다. 대낮에 강도짓이다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느 팬은 안대를 쓴 채 지팡이를 짚은 심슨 캐릭터 이미지에 주심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었고 대한민국은 반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강의 벽은 높았습니다. 한국은 황희찬이 활발하게 브라질 수비진을 파고들며 반격했지만 이내 연이어 또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김진수와 정우영을 빼고 홍철과 손준호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습니다. 후반전부터 한국의 경기력이 올라왔고 몇 차례 결정적인 찬스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백승호가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후반 31분 이강인의 프리킥이 수비 맞고 흐른 것이 이를 박스 바깥에 있던 백승호가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는 1대4로 종료됐습니다. 한국은 비록 졌지만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 극악 같은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한 것만 해도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이고 포르투갈전 모든 것을 쏟아낸 상태에서 선수들 모두 할 수 있는 최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경기 후 벤투 감독도 선수들의 활약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좋게 끝났다고 생각한다. 브라질이 우리보다 나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우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브라질이 유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준비를 잘했다. 우린 조별리그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많은 득점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난 이 팀이 자랑스럽고 선수들이 잘했다고 하고 싶다라며 경기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외신에서조차 4대1로 진 한국 대표팀을 극찬하고 있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21세기 월드컵 역사에서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팀이 뚝심 있는 공격 축구를 한 것은 극단적인 언더독 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으로 맞붙을 놓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표팀은 브라질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술은 공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반전에는 아쉬웠지만 후반전에는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주도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팀들이 월드컵에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 치르는 것과 달리 자신이 추구한 점유율 축구 혹은 맞불을 놓는 축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한국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우루과이를 괴롭혔습니다. 비록 0대0 무승부였지만 달라진 한국팀의 경기력에 팬들도 환호했습니다. 이후 가나전과 포르투갈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점을 높이 사는 해외 팬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팬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팀들이 선전을 했다. 그들의 반격을 놀라웠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대회 최고의 아시아 팀은 한국이었다. 일본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지만 일본이 스페인전 점유율 18%에 불과했다. 그 경기는 안티풋볼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브라질 상대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덕분에 정말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경기가 나왔다. 그들의 퇴장은 월드컵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퇴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레전드 공격수 크리스 서튼도 16강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경기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경기 종료 후 영국 BBC를 통해 한국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했다. 고개를 떨굴 수도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만회골까지 기록했다라며 최선을 다한 한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에는 또 다른 큰 수확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을 이끌어 나갈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월드컵 개막전까지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까지 있었지만 보란듯이 한국의 16강 진출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루과이전 조커로 나온 이강인은 단 30분 만에 자신이 왜 월드컵에서 뛰어야 하는지를 100% 증명해냈고, 가나전의 활약은 외신 ESPN으로부터 이강인이 선발로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도 3선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롤로 출장하여 이전 경기보다 낮은 위치에서 뛰었지만 양팀 통틀어 피파올 1위를 기록하는 등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임에도 전 방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강인 특유의 엄청난 킥력으로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 브라질전에서도 보석 이강인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투입되자마자 활발하게 움직이며 브라질의 골문을 공략하는 등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줬고, 특히 후반 막판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순식간에 브라질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신기의 드리블과 그 과정에서 월드클래스 수미 카세미로를 말 그대로 농락하는 장면은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카세미로는 이강인의 팬텀 드리블에 완전히 타이밍을 뺏겼고 공이 완전히 빠진 다음 태클을 걸었습니다. 영국 BBC 분석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명백한 반칙이었습니다. 비록 엉터리 주심 때문에 파울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카세미로를 농락했다는 것은 이강인의 클래스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브라질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을 보며 메시 PTSD가 왔다며 질색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강인의 플레이를 지켜보던 브라질 벤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선수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 승리를 확신하고 웃고 떠들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의 플레이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브라질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줬고, 네이마르는 직접 이강인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모습은 향후 10년간 대표팀을 이끌 선수라는 평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축구는 다시 시작입니다. 비록 벤투 감독은 떠났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 4년간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온 벤투 감독은 카타르에서 기적을 썼습니다. 2018년 8월 부임 이후 대표팀의 빌드업 축구를 이식시킬 때만 하더라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뚝심을 갖고 대표팀을 이끌어온 그는 포르투갈과 가나, 우루과이 등 강호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최초의 외국인 감독으로도 기록됐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8강 진출을 이뤄내진 못했지만 한국 축구가 보여준 역대급 경기력은 새로운 희망을 풍기하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네이마르, 하피냐, 카제미로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한 삼바 군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간직하고 퇴보하지 말고 발전해야 합니다. 다른 감독이 오면 스타일의 변화는 불가피할 수 있어도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팀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큰 무대에서 자신감을 갖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아시안컵을 포함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며